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지난 월요일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거셌는데요. 네, 북한은 이날을 국제 부녀절이라 부르는데요. 명절처럼 중시하고 휴일로 지정해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유독 부녀절을 중시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장미일 기자, 올해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부녀절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독려했는데요. 통상 오후 3시쯤 방송을 시작하는 조선중앙TV도 이날은 아침 9시부터 여성을 주제로 한 특집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여성 박사 선생님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기간 나라의 교육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았으며 여성 교육자에 이어 무궤도 전차를 운전하는 여성. 허명금 동지는 제가 석상에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여자들도 마음 먹고 달라붙으면 꼭 훌륭한 운전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밀어주었습니다.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수문국 방송원. 사실 저희가 알려주는 날씨는 바로 여기 기상수문국의 일기예보원들과 관측원 동지들에 의해서 정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성 예보원과 여성 관측원 동지들도 있습니다. 물개와 물범을 조련하는 동물조련사 등 우리나라에서 물범 물개들의 동물 제주를 처음으로 실현한 사람이 바로 김윤희 동지입니다. 각계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각지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도 열렸다면서요. 평양 여성회관에서 여맹 중앙예술 선전대 공연이 펼쳐지는 등 곳곳에서 무용과 혁명 가극, 교회 공연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각지에서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오락을 즐기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도 보도됐습니다. 네, 이건 카드처럼 보이는데요. 색깔이며 디자인도 참 다양하네요. 이게 뭔가요? 다소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부녀절을 맞아 여성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카드, 축하장입니다. 며칠 전부터 많은 손님들이 우리 책방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축하장,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축하장, 선배들에게 보내는 축하장. 이런 축하장과 함께 장미나 카네이션 같은 꽃이나 화장품, 액세서리 같은 선물을 함께 전하는 소식도 보도됐습니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운하수 범향기 화장품들이 수요가 높습니다. 코스모스 무리빈침, 여성들이 즐겨 찾는 가방을 비롯해서 네, 북한이 이렇게 부녀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보다 여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여성의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도운 여성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여성 중시, 여성 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갖고 가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한 북한 선전 매체는 이날 보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성폭력 등을 예로 들면서 남한에는 비인간적 여성 학대가 만연돼 있다며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북한 여성처럼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성은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는데요. 여성들의 역량을 강조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각 시군 당 책임 비서들을 모아놓고 강습회를 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중간 간부들을 한데 불러 모아 김 위원장이 강습회를 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우리 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강습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책임 비서들을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은 첫날 개강사와 이튿날 결론, 마지막 날 폐강사까지 회의 전반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사상 교양에 나섰다는 거죠? 중간 간부들의 사상을 무장시키고 이를 토대로 직접적인 통제 강화를 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업과 지방 건설 등 정책 현안을 독려하고 비사회주의에 대한 투쟁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력 서열 3위로 급부상한 조용원은 각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디론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요. 김 위원장도 그렇고 다들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나흘째 마지막 날 강습회를 마치고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러 가는 모습인데요. 밝은 웃음을 띠며 격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념사진을 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김 위원장이 맨 앞줄이 아니라 셋째 줄에 서서 다른 참가자와 섞여서 찍었는데요.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총 비서동지의 한량없는 은정에 접한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은 크나큰 격정과 흥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습회에서 시군당 책임 비서들을 야전 정치 일꾼이라 표현했듯 이들을 챙기며 사기를 북돋우려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기강을 다잡고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다시 각성하고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장미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장, 군수급 노동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강습회 소식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간부들의 역할과 태도, 갖춰야 되는 실력을 자세히 설명한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각 시군별 점수를 매겨서 순위까지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혹독한 평가와 경쟁을 통해서 간부들을 장악하는 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 여기서도 드러난 겁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강습회 가운데 3일간 마이크를 잡은 김정은 위원장. 경제 발전과 주민 결속을 위해서는 시군을 책임진 당 간부들이 사상부터 업무 방식, 실무적 능력과 윤리까지 모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들을 맡고 있는 우리 당의 핵심이며 인민들과 제일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는 야전 정치 일꾼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강습회에서는 농업과 축산, 수산 등 먹는 문제 해결과 지방 경공업 원료 조달 등 시급한 경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허풍으로 계획을 세우고 통계를 조작해 대충 모면하려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식량을 증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안의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은 마땅한 임무라 된다고 하시면서 축산을 많이 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중간 간부들을 불러 며칠씩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경제 사정도 간부들의 일하는 방식도 답답하다는 반증입니다. 전국의 균형적인 동시 발전을 해라. 중앙 지원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립적인 지방경제 체제를 만들 때 제대로 안 되니까 경쟁 체계를 도입하듯이 이제 만든 겁니다. 그만큼 강습회 기간 내내 잘잘못에 대한 혹독한 평가와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첫날에는 각 시군의 당 정책 수행 성과를 놓고 성적을 매겨 등수를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강호용 청단군당 책임비서, 허명철 맹산군당 책임비서는 하위권으로 호명된 시군 당 책임비서들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며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당 중앙의 요구와 당적 원칙에서 탈선하면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자각하였으며 부족점들을 심각히 반성하고 반면 농사를 잘 지은 황해북도 연탄군 등 상위권의 군들은 성공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이렇게 간부들도 예외 없이 성과와 능력에 대한 혹독한 평가와 경쟁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오랜 통치 스타일입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던 지난 2014년 김정은 위원장 앞에 수영복 차림으로 줄지어 서 있는 이 중년 남성들은 해군 장성들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수영 능력 판정 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주시었습니다. 해군 장성들이 10km 바다를 수영하는 능력 시험을 본 겁니다. 외고 사령관 동지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바닷속에 뛰어든 해군 지휘성원들은 강한 인내력과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수영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육군 장성들에게는 엎드려 쏴 사격 판정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키우자면 지휘소원들부터가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고. 1인 가까운 공군 사성 장군도 예외 없이 전투기 조종 능력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올해 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내각의 사업계획을 낱낱이 매섭게 평가하고 실적이 미진한 당 경제부장을 그 자리에서 해임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권 10년 차인 올해는 평가 대상을 중간 간부들까지로 내려서 김 위원장의 장악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젊은 군 간부들의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새 세대 인민군 지휘 성원들의 정치 의식과 도덕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 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번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도 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핵심적으로는 밑바닥부터 뭔가 변화를 시켜야 북한 체제의 고질적인 기관 본위주의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중하위 간부들까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식량과 경제 사정, 이에 따른 민심 모두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폰만 잡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나서서 하부 단위에서부터 변화를 모색시키는 그 지도자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또 간부들이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대중 위에 군림하지 말고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는 엇갈린 주문도 내놨습니다. 시군당 비서가 군사회주의나 비사회주의에 대해서 그걸 제압하고 소멸시켜야 된다. 도덕적 규율을 바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최말단인 초급단과 세포조직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 주민생활 상당 부분을 옥죄고 통제하면서 최대한 결속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상 초유의 최고 지도자 강습회는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코로나 봉쇄가 완화되고 제재 해제를 위한 핵 문제가 진전되고 나아가 대남 대미 관계 개선과 같은 외적인 환경 변화가 없이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간부들의 헌신과 실력, 조직 문화 개선 등으로 극복하라는 최고 지도자의 호통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외적 환경 변화 없이는 당장 올해 식량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요즘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긴 하지만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 남북 협력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죠. 네, 최근에는 남북 간 질병 언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책이 발간되는가 하면 평화의료 이름을 내건 센터까지 생겼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 각종 암의 검진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곳에 지난해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평화의료센터. 남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거점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로 출범한 곳인데요. 우선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종합 검진과 함께 건강 행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주민의 건강 인식과 행태를 파악해 향후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44명의 탈북민들이 처음으로 이 조사에 참여했고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올해 조사가 이번 주에 시작됐습니다. 북한에 가실 때 식습관을 저희가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5일 이상은 하루 3번 식사하셨을까요? 일주일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세요. 하루에 3끼 정도 드셨는지. 네. 드셨고요. 그리고 혹시 주로 드실 때는 밥으로 드셨을까요? 누룽지로 많이 드셨어요? 남한 병원의 복잡한 절차와 낯선 현대적 의료시설을 처음 접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탈북민들. 아직 자가진단과 민간요법 의존도가 높은 데다 언어적 표현 자체가 직설적이고 과도한 경향이 있어서 의료진들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런 탈북민들에 대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남북한 질병 언어 소통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통증을 호소할 땐 쏜다. 불을 꺼달라고 할 땐 불을 죽여라.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밤을 팼다. 이러한 남북의 언어 차이는 의료진과 북한 출신 환자 간에 중요할 수도 있는 소통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MRI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영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해 에미나이라고 욕을 한다며 당황해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도 적지 않았습니다. 말을 알아못 듣겠더라고. 여기서는 처음에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영어를 다 섞어서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죽겠는 거예요.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또 이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영어를 절반 섞어서 막 말하니까 뭐 MRI 찍으라니까 무슨 MRI 진짜 MRI라는지 뭐는. 이렇게 우리 의학 용어엔 영어와 외래어, 일본식 한자가 많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자기가 쓰는 말이 뭔가 이상한 말인가 싶어 표현하는 걸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가로막아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과 사례들을 계속 축적하다 보면 향후 남북의 의료 현장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조금이나마 순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 사례집 발간의 배경이 됐습니다. 남한의 의료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높아지면 진료를 할 때 훨씬 수월해질 거고 이제 탈북자들도 여기 와서 진료를 볼 때 훨씬 의사소통이 좀 쉬워질 거고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은 사실 그 역사가 오래된 편입니다.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건부문 협력이 명시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결핵 약품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성격을 지닌 협력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며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론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의료 협력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북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방문하는 남한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는 국경이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감염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시설을 만드는 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인근에 있는 대규모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대부분 논으로 돼 있죠. 4년쯤 뒤엔 이곳에 남북 의료 협력을 이끌 시설물들이 대거 들어선다고 합니다. 정부와 고양시, 국립암센터 등이 일산 테크노밸리 부지 한복판에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그 추진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남북 감염병을 공동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남북 통합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원격 의료 시스템도 구축해 명실상부한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중심지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상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신종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고 남북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의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의료 기술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한에선 특히 암 같은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했던 의료진들은 그런 욕구를 수없이 체감해왔고 그래서 통일까진 아니더라도 이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될 날, 또 감염병 위험을 함께 극복하게 될 날, 이것이 남북 평화에 기여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또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엔 북한의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오래전 우리에게 웃음을 주던 추억의 코미디도 소환해 봤는데요. 네, 그런데요. 최근에 북한은 전 사회적으로 웃음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웃음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보면 좀 화난 것 같다는 얘기들 많이 그러게요. 하잖아요. 우리가 비교적 웃음에 인색한 편인가 싶기도 한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출퇴근할 때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퇴근할 때는 좀 괜찮은데 출근할 때는 다 이제 집에서 이제 싸우고 나온 사람 같고 그런 거 보고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도 좀 많이 웃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웃으면 실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할까봐 네.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좀 얼굴이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 이 남북 주민 모두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웃을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북한 TV에 눈길을 끄는 방송이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럼 이 시간에는 축구 경기장의 이모저모에서 보게 되는 일부 재미있는 장면들을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체온을 잽시다. 예? 놀라지 마십시오. 체온입니다. 체온? 자, 우리 NG 모음 방송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항상 만 사람의 찬탄을 받던 호날두 선수가 애호가들에게 담례를 하던 동작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축구 팬에겐 애증의 선수죠. 호날두도 보이네요. 조충희 씨 이런 프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봅니다. 이전에는 저런 프로그램은 이제 북한에서는 방영을 안 했고요. 확실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저런 것들 보면 느끼기는 하는데 하나, 둘, 셋, 아이코. 축구 선수가 맞긴 맞아. 창피하기 그지없군. 에이, 저런 동작은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중간중간 웃음소리도 나고 뭐 효과음도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세계화를 좀 많이 강조하면서요. 그 여러 측면에서 볼거리들을 많이 찾는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보기 힘든 방송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뿐 아니라 북한에선 최근 웃음을 소재로 한 방송을 부쩍 자주 내보내고 있는데요. 휴식날에 마음이 즐겁게 재미있는 영화들 볼 때가 더 좋습니다. 나란히 방방곡곡이 웃음을 싣고 다니던 그 시절.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구호가 있습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예, 저 그거가 참 의미가 큰 거죠. 90년대 권한의 행군식에 나왔거든요.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먹지 못해서 굶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이겨내자는 것들이 정말 이제 확 들어와서 주민들이 많이 그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힘들 때 나왔던 구호가 요즘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 경제가 이른바 삼중고라고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이 되고 있고 자체의 생산력과 자체의 어떤 힘으로 돌파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오늘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하고 열심히 해서 미래를 기약하자는 메시지를 던져줬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웃음 극장이라는 것도 있었다면서요? 네, 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동교 건너가서 평양역 앞에 도로 따라서 이제 다리 충성의 다리인가 거기 이제 건너가면 거기에 이제 웃음극장이 있었는데 매일 그 저녁마다 2번씩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고 이제 조직적으로도 뭐 근로단체, 뭐 기관기업소도 조직적으로 가서 그 웃음 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그 행동들, 그러니까 너무 웃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휘파람 불고 하는 것도 그 국장에서는 이제 수인이 됐거든요. 네. 시련 속에 있을 때 웃음을 주제로 이렇게 승화를 했고 그런 면에서 과연 북한의 코미디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북한 촌극인데요. 제목이 부탁입니다. 절 좀 빼돌려달라는 부탁입니다. 뭐라고요? 이 동무가 이거 정말 뭐야? 뭐래요? 빼돌려달라는 부탁이라는 거야? 빼돌려달라는 부탁. 아니 저 동무가 빼돌려달라는 부탁이랍니다. 이 편지가. 이게 소리 내치다는 거가 정말. 동무 정신 있어요? 어디다 대고 그런 지지부려한 부탁 들고 다녀? 네? 아니 동무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하게 생겼나 보래요. 벌렁 렌즈처럼 벌렁벌렁 해가지고. 펄럭펄럭? 에게게 아니. 애게게 하면 누가 동정이 될 줄 알아요? 동무가 정말. 동무, 여성들의 애게게는 동정이나 받기 위한 애게게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애게게예요. 그럼 야. 아, 재밌네요. 청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 같은데요. 조충희 씨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 조선인민군 흡수단 이제 화술조인데요. 네. 되게 그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재미나는 사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웃음 속에서 비판하고 풍자하는 저런 건데 저거 재밌습니다. 예. 자,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재담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가 뭐예요, 여가? 개 불러대듯. 여자 위에 못 잡으치기가 그렇게도 힘들어요. 보자는커녕 여자 뒤에 우자 붙이고 싶은 걸 참고 그냥 여하고 불러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라. 아니, 그럼 당신은 내가 여우로 보여요. 여우 아니면 내가 여우면 자기 승냥님. 뭐 승냥? 요즘 부부가 호칭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네요. 사실 이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거든요. 모든 혁명과 정치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부부가 어떤 혁명적 동지로서 함께 가야 될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교양하고 있고요. 이 재담도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부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말씨부터 갖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내를 위한 노래도 있었잖아요. 되게 그 노래 많이 불러요. 내 가슴에 노래처럼 정답게 하는 사람. 술 마시면 집사람 앞에서 한 번씩 부르곤 했습니다. 남한에도 뭐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보면 코미디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1960년대를 지나고 70년대 오면서 이렇게 방송이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좀 더 건전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사회적 규범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반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장르의 형태로 만들었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반공국도 있었다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좀 찾아봤습니다. 분당이 원장 너무. 나오셨죠? 동무 이름이래 뭐이가? 자기 동무 아바이라요. 동무 이름이 최불암이야? 네,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네요. 최불암, 또 돌아가신 김자옥 선생님, 구봉서, 배삼룡. 네, 전설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와, 나만의 반공극 처음 보셨죠, 조충희 씨? 예. 되게 웃기네요. 뭐 동무자가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네. 보통은 이제 간부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랫사람 보면 동무 안 붙이고 야자를 많이 해요. 네. 자, 저희가 나만의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까지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 코미디라는 게 웃음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북한은 웃음을 통해서 최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상황이 좀 어려울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 웃음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오히려 이제 밝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도 보면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웃음 스마일 운동 같은 것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인데요. 예. 저 스마일 배지도 보이는데 요즘 신입사원들 다는 뭐 그거 같기도 합니다. 웃음 마크가 달린 배지를 달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좀 밝고 좀 건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사회에서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웃음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냥 어려울 때 웃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으면서
또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좀 서로도 격려하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일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네, 코로나19의 각종 우울한 뉴스에 요즘 힘든 일이 많은데요. 남북한 주민들 모두 웃을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찹쌀밥, 찬밥, 건강밥, 현미밥 막 이런. 흰밥, 흰쌀밥. 저기가 뭘까? 주먹밥? 주먹밥. 주먹밥 아니야? 혹시 왜 주먹밥에 그렇게 가셨어요? 아니 제기가 이렇게 지는 거 아닐까? 신기하다. 북한말 죄기밥은 주먹밥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속에 반찬을 넣어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조그맣고 둥글넓적하게 만든 밥덩이로 우리의 주먹밥과 유사한 모양새입니다. 맞았어. 밥이라 그래서 밥을 생각했는데 설마 주먹밥이었어? 뭔가 그렇게 좀 뭉치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먹밥도 계속 그쪽으로 가다 보면 주먹밥이 나오지 않았을까. 봄의 전령사인 매화가 예년보다 빨리 폈다고 하죠. 하지만 올해 봄꽃 축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네, 봄꽃을 즐기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을 텐데요. 방역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